새만금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에 대해 김제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사회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남원의료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한국나눔연맹이 운영하는 천사 무료급식소 김제지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료급식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공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수진 변호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익산 출신의 한민수 대변인을 새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수진 변호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익산 출신 한민수 대변인을 새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대변인은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등학교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국회 대변인을 거쳐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공보수석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남원의료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남원의료원을 찾아 전북 지역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응급실 운영, 필수 의료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남원의료원 관계자 등과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광역 폐기물 시설 계획에 대해 김제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정부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새만금은 저에게 남다른 사업입니다. 태양광과 생명, 미래, 새만금과 전주를 지난 2021년도 새만금 기본 계획 내 새만금 지역 광역 기반 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사업 부지 규모와 고형 연료화 시설 처리량을 살펴보면 처리시설 중에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량이 높은 소각 및 고형 연료화 처리량은 김제 지역이 군산 지역 280톤에 2.7배, 부안 지역 240톤에 3배나 높은 740톤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지산이 저희는 이제 추후에 2000년도가 넘어서 파악을 했죠. 근데 이제 뭐가 들어오는지도 이 정보공개 요청해갖고 아는 거예요. 이게 오픈돼서 매립이 될 거 아니겠어요. 50m를 판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가 친환경 단지라고 하거든요. 이 김제 평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공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렵지만 행복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런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옴으로써 여기에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붙일지 못 붙일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의원은 2026년 새만금 경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은 최초 신포항에서 약 10km 지역 밖에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시민들과 협의 및 의견 수렴 없이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가 수정되어 신포항과 불과 약 3km 지점으로 변경 설치되도록 변경된 바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위치에 새만금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다면 김제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신포마리나 조성사업, 국립수목원, 농생명부지 개발사업, 수변도시 개발사업 물론이고 국립 아쿠아리움 개발사업과 요트장 설치 계획 및 신포항 갯벌을 되살리고 해수교통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군산은 강인준 시장이 그때 개발청에서 혹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주민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 끝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북서풍이 군산으로 전혀 영향이 없게끔, 그래서 북서풍이 김제 쪽으로 부으니까 이렇게 이쪽에다 설치하자. 그래서 군산은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부안은 권익경 군수님이 이 하서 사람들하고 200m 그 앞에 설치가 되니까 피해가 많으니까 끝으로 미뤘어요. 그래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개발청에 했어요. 김제는 지금 뒤에 있던 폐기물 처리장이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김제는 안타깝게도 주민 공청회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의 없음으로 간 걸로 이 정봉계요청에 나와요. 공청회를 먼저 해줘라. 우리한테 이게 들어오는데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의견도 묻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뭔 얘기들을 대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국가사업을 반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 운영하는 천사 무료급식소 김제지소가 22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제시 요촌동 옛 전자랜드 1층에 마련된 천사 무료급식소에선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중앙총재와 정성주 김제시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무료급식은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공됩니다. 김제시 부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김제 천사 무료 급식소는 어르신께 따뜻한 식사 대접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 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 주천면 지역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인 지리산 1번지 행복나눔터가 지난 2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행복나눔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021제곱미터 규모로 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설은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체육실, 공용주방 등을 갖췄습니다. 각종 문화와 복지,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순창군이 전통장 기능인들과 함께 장을 담그고 장독대에서 숙성된 장을 배송해주는 행사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도시민 장독대 분양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들은 이달 말까지 순창 발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3일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인원에서 열리는 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임실군이 스마트팜 구축으로 사계절 내내 오이 등을 생산할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민 임실군수는 지난해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방문해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팜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4.10 총선에서 전북 10개 선거구 석권을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돌풍과 국민의힘 공세에 당황하는 기색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전북 10개 선거구 후보를 낸 데 이어 조배숙 전 의원을 국민의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3번에 배치했다고 전하면서 전북 정치권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전북 전체 지역에서 공천과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과거와 달리 전북 민심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며 전북의 민심 변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돌풍은 전북에서 민주당의 존재감마저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전북 등 호남에서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켰다면 21대 전북 총선이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례정당의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전북 유권자 중 상당수는 민주당의 21대 공천 등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을 갈 것이다라며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썩은 정도와 성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합니다. 분석 항목은 퇴액비의 썩은 정도와 수분율, 염분, 중금속 등 5가지이며 액비와 토양 성분을 분석해 살포량을 산정한 뒤 거름주기, 이른바 12처방서를 발급해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